안녕하십니까.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SCP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 웨비나 사회를 맡은 최예승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무엇인지 성공적인 추진 방법과 함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등록 후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각각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SDS의 클라우드 전문가를 한 분 모셨는데요. 먼저 프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CP 에반젤리스트로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정승현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첫 장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이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해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입니다. 챗GPT에게 오늘 웨비나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시각화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미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작업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상징하는 구동축들,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상징하는 기어들이 보시죠? 현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기술들과 개념적인 내용을 SF 느낌을 주는 이미지로 너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줄여서 SCP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시스템을 최신 기술과 아키텍처로 재구성을 하고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레거시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에 보안은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중심의 기술 구조를 전환하고 데브옵스 문화를 도입해서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I, 클라우드, 컨테이너, MSA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현대 기술 적용을 위한 종합 쇼핑몰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선 필수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젠다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사용되는 기술과 또 SCP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기술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MSA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시스템을 작은 서비스들로 나누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주문, 결제, 배송을 각각 독립된 서비스로 만드는 거죠. SCP의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MSA 전환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컨테이너화인데요. 내 컴퓨터에선 잘 되는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선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과 실행 환경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SCP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가 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버네티스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버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SCP는 큐버네티스 엔진이라는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큐버네티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술 구조 외에도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소스코드 충돌이나 품질 저하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 개념과 도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코드화하는 IAC, 소프트웨어 코드 버전을 관리하는 VCS, 테스트 자동화와 관련된 TDD, 빌드 결과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티팩트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를 위한 스태틱 애널리시스, 그리고 배포 자동화 방법론인 기롭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CP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많은데요. 테라폼 SCP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IAC를 지원하고 있고요.
데브옵스 코드 상품을 통해서 VC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앱스 상품을 통해서 넥서스, 젠킨스, 아고 CD 같은 핵심 도구들의 설치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브옵스 서비스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많은 도구들을 쉽게 통합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SCP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술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A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쉬운 비유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백화점과 같이 모든 기능이 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 층을 수리하려면 전체 백화점을 닫아야 하는 수도 있는데,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작은 변경 사항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다시 배포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반면에 MSA는 쇼핑몰과 같습니다. 각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의류 매장에 문제가 생겨도 식당가는 정상 운영이 되는 것처럼 한 서비스의 문제가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매장만 확장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아키텍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MSA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분할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바로 MSA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각 서비스들이 제각각 통신을 하면서 인증, 보안, 로깅 같은 공통 기능을 중복 구현을 해야 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입구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올 때 출입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API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공항의 입국 심사대처럼 모든 요청이 하나의 진입점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죠. 덕분에 인증과 보안, 트래픽 제어 이런 공통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CP에서도 API 게이트웨이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앞서 이 컨테이너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컨테이너화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도커인데요. 도커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동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음식점의 주방 카운터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손님의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듯이 사용자의 명령을 도커 호스트에 전달을 하죠. 다음으로 도커 호스트는 실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여기에서 컨테이너라는 독립된 환경으로 패키징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는 레시피 보관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발된 이미지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도커는 현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 환경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컨테이너화를 SCP에서는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SCP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시피 보관소에 비유했던 레지스트리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클릭 몇 번으로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사용이 쉽습니다. 기존 도커 사용자라면 익숙한 방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보안인데, 마치 은행 금고처럼 이미지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에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검색까지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컨테이너 기술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쿠버네티스인데요. 현재 SCP에서는 이 쿠버네티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SCP는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사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는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인데요. 직접 조정하고 정비도 하려면 많은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SCP 쿠버네티스 엔진 서비스는 비행기를 전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 정비는 전문가인 SCP가 담당을 하고요. 고객은 편하게 탑승만 하면 되는 거죠. 화면과 같이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이는 SCP가 설치 그리고 관리를 해주고요. 사용자는 클러스터 노드 사용에 집중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편리한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모든 정보와 제어 기능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술 구조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프로세스 개선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이야기로 먼저 아티팩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티팩트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명의 개발자가 각자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내 컴퓨터에서는 안 돼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티팩트 매니지먼트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마치 모든 요리사가 같은 재료와 레시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처럼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보안인데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자동으로 보안 검사를 합니다. SCP에서는 이런 아티팩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넥서스라는 도구를 kubernetes 앱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설치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다른 기술들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품질 관리를 위한 정적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네, 스태틱 어널리시스, 즉 정적 분석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건축물에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건물을 실제로 지어보기 전에 설계 도면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처럼 코드도 실행 전에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CP에서는 이를 위해서 소나큐브라는 도구를 kubernetes 앱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나큐브는 마치 건축 감리처럼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처럼 코딩 규칙을 검사할 수도 있고요.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문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처럼 코드도 실행 전에 문제점을 찾아낸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넥서스나 또 소너큐브 같은 도구들을 SCP에 큐버네티스 앱스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큐버네티스 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SCP Kubernetes 앱스는 현대화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앱을 검색하고 설치하는 것처럼 Kubernetes 앱스 서비스에서도 넥서스, 소나큐브, 젠킨스, 아고 CD 같은 도구들을 검색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모든 도구들이 SCP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과 관련한 고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세스 개선의 또 다른 기술 요소로 IAC라는 게 있고 테라폼이라는 도구로 이를 구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테라폼은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예전에는 운영자가 서버 설정을 콘솔에 일일이 입력해서 했다면은 이제는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코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의 HCL이라는 전용 언어를 사용하시면은 마치 건축 설계 도면처럼 인프라 환경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를 도면으로 관리하듯이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일로 관리하시는 거죠. 좋은 소식은 SCP도 테라폼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SCP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SCP 환경을 테라폼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CP 프로바이더는 화면에 보여드리는 GitHub 레퍼지토리 주소 이곳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서버 설정도 코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SCP에서도 이런 최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VCS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이 VCS는 어떤 기술일까요? VCS, 즉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소스 코드의 변경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마치 타임머신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작성한 코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VCS를 사용하면 원하는 시점의 코드로 쉽게 되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때는 마치 교통정리 신호등처럼 작동을 합니다. 각자 작업한 내용을 자동으로 조율을 해주고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VCS를 현재 SCP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나요?
SCP는 DevOps 코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VCS의 대표적인 솔루션인 깃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사 내부에 프로젝트 전용 GitHub을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깃 서버를 직접 구축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은 DevOps 코드를 사용하시면 SCP 안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GitHub이나 GitLab처럼 표준 Git 명령어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은 새로운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도 강화되어 있어서 프로젝트별로 접근 권한을 세밀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깃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도 보안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코드가 잘 관리가 돼야 자동화된 개발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데보스 코드는 CI/CD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 돼서 이곳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운영 환경까지 배포되는 과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또 테스트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TDD라는 개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TDD, Test Driven Development의 약어인데요.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짓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바로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TDD는 마치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도 기존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은 품질의 코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또 프로그램도 이 테스트라는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CP에서는 이런 개발 방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네, SCP에서는 TDD를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발자가 JUnit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이것을 DevOps 코드 저장소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통합 연결해서 TDD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여러 도구들과 또 개발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또 통합돼서 운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놉스라는 방법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도구와 기술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개발 문화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놉스는 데브옵스 문화를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기술 중심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발팀의 코드뿐만 아니라 운영팀이 관리하는 운영 환경 정보도 모두 기술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배포할 때는 개발자의 코드와 운영자가 설정하는 환경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요. 기놉스는 이 두 가지를 기대서 완벽하게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 네, 개발팀의 코드와 운영팀의 환경 정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연스럽게 통합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화면의 작업 절차를 보시면 젠킨슨과 아고 CD 같은 도구들이 자동으로 모든 과정을 관리해 줍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올리면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동작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하고 컨테이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설정한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아고 CD가 실제 운영 환경을 배포합니다. 특히 아고 CD는 기세 정의된 운영 환경 상태와 실제 운영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재배포하여 맞춰줍니다. 마치 자동항법 장치처럼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놉스 방법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SCP Kubernetes Apps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기놉스로 개발과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SCP에서는 DevOps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놉스가 자동화된 프로세스 자체라면은 DevOps 서비스는 이를 관리한 조종석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수많은 계기판과 제어 장치들이 하나의 조종석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권한 관리부터 프로젝트 관리, CI/CD 도구 연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연계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콘솔에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가 개발자와 운영자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비행기를 운항하듯이 개발팀과 운영팀이 하나의 데버스 팀으로 긴밀하게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니까 편리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관리하려면 복잡하진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서 마치 비행기 계기판처럼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할 수 있고요.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롭스의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SCP 데브옵스 서비스 상품의 장점들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거를 시작하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SCP 콘솔에서 DevOps 서비스와 Kubernetes 클러스터를 신청해서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성된 DevOps 서비스의 DevOps 콘솔에 들어가서 이 클러스터를 등록하고 프로젝트 그룹을 생성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CI/CD 자동화에 필요한 도구들의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생성과 배포 설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단계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복잡하진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술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요. 마치 조립식 가구를 설명서에 따라 조립하듯이 서비스 화면의 가이드를 따라가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AI가 그린 이미지가 이제 SCP에서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여러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먼저 기술 구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상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MSA를 구현하고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컨테이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앱스를 통해서 넥서스, 소나큐브, 젠킨스, 아고 CD 같은 도구들을 설치했고 DevOps 서비스 콘솔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롭스 환경을 구성합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봤던 그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실제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실제 SCP 콘솔 화면 예시를 통해서 여기에서 설명드린 상품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화면은 프로젝트 대시보드인데요.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이곳에서부터 모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별 자원관리 메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API 게이트웨이 상품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시 화면에는 MGLife API 게이트웨이라고 명명된 API 게이트웨이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evOps를 위한 핵심 도구들을 설치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상품별 자원 관리에서 컨테이너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Kubernetes Apps 상품을 신청하면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중앙에 있는 붉은색 박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MGLife K8s Dev라는 Kubernetes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 DevOps Tool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에 Argo CD, SonarCube, Jenkins, Nexu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도구들이 이곳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와 연동돼서 쉽게 설치가 되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카테고리에서 Kubernetes 엔진 상품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에서 클러스터, 노드, 네임스페이스, 워크로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하위 기능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표시된 붉은색 박스에서 개발 환경인 MGLife Dev 클러스터와 운영 환경인 MGLife K8s Production 클러스터가 예시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DevOps 코드 상품의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GLife Apps라는 이름을 가진 긴 레퍼지토리가 생성된 상태인데요.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왼쪽 메뉴에서 깃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랜치 관리, 커밋, 웹훅 등 깃의 주요 기능들을 웹 화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개발자분들이 평소 사용하시는 것처럼 로컬 머신의 터미널에서 깃 명령어로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깃 프로토콜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CI/CD 자동화를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과정의 예시들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DevOps 서비스 상품을 통해서 앞에서 준비한 도구들을 연계해서 DevOps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evOps 서비스 상품을 신청한 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화면인데요. 사용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이나 선명과 같은 기본 정보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템플릿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에 보이는 내비게이터 진행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도구들을 하나씩 설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코드 저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DevOps 코드를 선택하고 URL 정보와 인증 정보 등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구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또 다른 도구들을 연계해서 설정하게 되는데요. 유사한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I/CD 도구들을 설정한 후에는 진행 내비게이터의 가이드에 따라서 빌드 파이프라인 설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젠킨슨 잡과 인증 정보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진행한 모든 설정 값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검토 후 프로젝트 생성을 진행하여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를 실제로 관리하는 DevOps 서비스 콘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을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빌드 배포 관리, 저장소 관리, 프로젝트 멤버 관리 등 한 곳에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 화면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코드 체크아웃부터 배포까지 전체 과정의 진행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관리 환경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이 함께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DevOps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는 이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다양한 질문들 중에 저희가 3가지로 선별을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SCP의 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 정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서비스 데스크 1661-3311에 문의하거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로그인을 한 후에 메인 화면의 어카운트 이용 신청을 하시면 영업대표가 연락을 드리고 결제 정보 등록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SCP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B2B 사업 형태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대표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SCP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콘솔 회원을 가입하고 어카운트를 신청하시면 3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형태로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P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요금 메뉴 항목 밑에 무료 체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용 요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요금 계산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SCP 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요금 메뉴 아래에서 요금 계산기 메뉴를 선택해서 요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이 설문을 통해서 문의를 남기실 수가 있는 만큼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